역한감이 훅 하고 올라왔고 진심 토할 지경이라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이런 저보고 유난이라면서 마스크 당장 쓰라고 하시는데 진짜 욕이 올라오겠더라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올케 임신한 거 아니야? 애기 들어선 거 아닌가? 혹시 모르잖아. 진짜 우리 정우 너무 좋아하겠는데? 사람이 속으로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당장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쏟아버릴 것 같은데 이러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요. 곧장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10분쯤 지나 쓰레기 버리러 간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안 들어오자 어머니랑 신우는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고 저는 끝까지 받지 않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군요. 이 집을 얻기 위해 둘이서 그렇게 얘기 맞추고 각각 노력을 했는데 정작 오롯이 남편과 둘이 편하게 이 집을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와서 드글거리거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랑 어디 다니느라 이 집을 비웠었죠. 나는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다음 더 이상 뭘 생각하기 싫어 침대에 뛰어들었어요. 한참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는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냐고 따지더군요. 한나야, 너 그렇게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게 어딨어. 나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너 없어졌다고 기절할 듯 놀래서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쳤죠. 당신, 나 장염 걸린 거는 알고 있고 나 계속 누워있다가 물 마시고 또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고기를 삶으라고 하시더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주방에 집어넣으시던데. 그거 별일 아닌 것 같지? 별일 아니니까 당신이 해. 그리고 전화 그만해라. 차단해버리기 전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제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드러난 듯이 뭔가를 탕탕 내리치면서 안방문이나 식탁 의자나 리모컨을 잡거나 뭐든 엄청 소리를 크게 울려가며 지 딴에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고 이대로 이 인간과 벽을 좀 두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결코 좋지 않은 계기로 인해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있게 됐어요. 마치 벽날에 털 뽑히는 닭마냥 시댁에 시달리느라 그간 엄마한테 신경도 못 썼는데요. 글쎄 엄마한테 큰 사고가 생기고 만 거예요. 큰 이모한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한나야, 네 엄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엄마가 급한 대로 너한테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른 뛰어가서 병원 데려왔어. 얼른 와봐. 이 말을 들어보니 제가 왜 엄마 전화를 못 받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댁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다 진동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못 들었나 봐요. 근처 사시는 큰이모가 엄마한테 수시로 가는데 정말 큰이모 아니었음 큰일 났겠더라고요. 나중에 수습된 정황들을 보니 생각보다 엄마는 크게 다치신 상황이었어요. 엄마 모시고 몇 번 정형외과를 다녔고 어머니는 그 잠깐의 틈새를 또 비집고 들어와 전화를 거셨고요. 그간 연락 안 된 것에 대한 울분을 쏟아내면서 따지시길래 제가 단칼에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저 지금 친정엄마 다쳐서 병원에 와 있고요. 여기 저희 이모랑 다 와 계시거든요. 엄마 챙겨드려야 돼서 바쁜데 뭐 더 하실 말 있으세요? 네? 그렇구나. 뭐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 그래, 챙겨드려라. 끊는다. 일순간 어머니도 우리 친정가족들이 다 옆에서 듣고 있다 생각하니 슬쩍 주눅이 들어서 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따지려고 전화 건 게 너무 투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도 알았는지 처음에는 좀 걱정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지 엄마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당신 장모님한테 들리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엄마 전화 좀 제대로 받아. 엄마가 너랑 연락 너무 안 된다고 답답해 하시잖아. 이 말을 받아친 저는 이날 정말 남편과 유례없는 거대한 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친정엄마 곁을 지켰고 결국 큰이모 작은이모와 엄마 본인과 회의를 한 끝에 지방에 있는 정형외과 쪽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필수로 누군가가 따라가야 했고 엄마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이모들은 엄마를 돌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가는 게 맞았던 거죠. 저는 이미 결정을 다 해둔 상태로 남편에게 통보했고요. 남편은 그걸 듣고 아주 어지간히 괘씸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이나 집을 비워?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갈래? 나 복직해서 빨리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돌봐주라. 그러긴 싫지? 이 말에 남편은 또 움찔했고 그날 저녁 신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댁에 좀 오라길래 짜증나서 안 간댔더니 뭐 줄 게 있다면서 슬슬 꼬셔가며 부르는 거예요. 받아갈 사람이 없다나 어쩌고 하면서 구태여 부르길래 갔더니 역시 훈계하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옳게 진짜 왜 그렇게 막 나가? 나 정우한테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물이 나더라. 한 달을 친정엄마 간병을 한다고 집을 비워? 둘이 신혼이야. 이건 사돈 어른들이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애기가 계속 안 들어서는데 걱정도 안 되신데? 너무 그렇게 친정에 붙어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결혼해서 챙길 시댁과 신랑이 있잖아. 옳게 나 잘 봐봐. 나 애들 주렁주렁 낳고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물론 치사하고 더러운 걸 많이 보지. 옳게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참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지금 봐봐. 내 얘기 듣고 잘 배워. 그때 복장이 터지려던 찰나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제 인내심의 고무줄을 끊어버리셨어요. 그간 정말 기특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참았는데 말이죠. 야, 그런 좋은 말도 듣는 머리가 있어야 알아듣지. 한나 쟤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머리가 꼴통이라 그런 생각 못해. 학교만 좋은 데 나오고 회사만 번지를 안 돼 다니면 뭐래. 요즘 뉴스 봐라. 명문대 나온 애들이 그렇게 일머리가 없다잖아. 시댁 비위 하나 못 맞추고 분란만 만드는 저 미련퉁이를 어쩌라고.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따끔하게 매질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저 집 엄마도 참. 딸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저렇게 버릇없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 진작에 잡았어야지. 엄한 나만 고생이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뭘 어쩌고 어째요? 제정신이세요 지금. 매질이요? 말로 매를 보는 사람이 지금 누군데 그따위로 말하세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딴 말을 아무렇게나 하시나 본데 저 감정 있고 반박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진짜 듣다 별. 이러면서 이날 어머니랑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신혼의 이날 제가 이렇게 폭발한 걸 처음 봤는지 한동안 말을 잃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네 처 데려가라고 저러다 엄마 잡겠다고 또 말을 요상하게 꾸며내서 일러바치고 옳게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간질을 해댔어요. 이날 저는 신우에게도 괴성을 질렀고 연락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적당히 지낼 짐을 쌌고요.
그렇게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내려가 이런 일들을 일부분 말했어요. 아주 일부를 말했을 뿐이지만 부모 입장에선 듣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많이 기가 막혀 하셨고 어이없다고 하셨어요. 한 달가량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체력이 너무 떨어진 엄마를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갈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간 연락 없이 입 닫고 있던 남편이 제가 대략 언제쯤 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던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연락을 했길래 일순간 뭔가 했어요. 엄마도 그 말을 듣더니 그래도 서방이긴 한가 보다 하고 약간은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묘한 마음을 안고 약간은 추스려 보면서 엄마를 먼저 이모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 뭐랄까 묘하게 쌀쌀하게 풍겨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정내미가 떨어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랄까 되게 말도 무게 없이 가볍게 틱틱 대더라고요. 잠깐 갈 데가 있어. 기다려봐. 차 돌리고 올 테니까.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받아주거나 어찌하거나 할 생각도 않고 아무튼 뭔가 배웅을 나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게요? 바로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답니다. 우리 집에서 한 10여 분 못 가서 구청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에 있는 그곳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이쪽을 들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때처럼 남편과 함께요. 왜냐면 여기는 남편 친구가 하는 곳이었거든요. 막연하게 저는 혹시 뭐 친구한테 인사하러 온 건가 생각을 했지만 분위기가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내리라고 짧게 말을 하더니 뭐냐고 묻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더군요. 너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 너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함부로 굴고 뭐 그리 대단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그렇게 엇나가고 버릇없게 구냐. 초반에는 고작 1억 좀 더 했다는 앓는 소리 했었고 나중에는 우리 누나가 그렇게 가족들 위해서 애쓰는데 맨날 빠지고 끼지도 않고 너는 진짜 고마운 걸 모르는 애야. 심지어 처갓집까지 병원비 줄줄 세게 만들면서 한 달이나 집을 비우고 말이야. 나 이렇게 안 살아. 뭐 장모님이 아프신 건 안타까운 거 아는데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너 하는 모양이 영 그렇잖아. 그냥 이혼해서 각자 갈 길 가고 네 집 보탤 돈은 네 돈으로 내. 그렇게 너 혼수며 집에 돈 좀 보탰다고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의지됐으니까 그거 깨서 내면 되겠네. 나는 이제 절대 내 돈이 너한테 흘러가는 걸 못 봐. 내가 바보냐? 남편의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도무지 맥락 없고 이어지지 않는 말들을 주구장창 읊어대더니 빨리 내리라고 손짓하지 뭐해요. 전 어깨가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며 정말 길 가다가 물벼락을 뒤집었을 때도 이보다 얼얼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 상태로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저를 지 친구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그 친구 변호사 놈도 저를 꽤나 깔보는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말로는 재수씨 거리지만 되게 빈정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이놈들이 뭐 서류를 더 작성해야겠다면서 저를 앉혀두고 지들끼리 복도 나가서 낄낄거리고 떠들고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차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남편의 말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지만 이런 광경 안에 멍청히 앉아있는 제 모습이 겨우겨우 객관화가 됐어요. 저는 곧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고 남편과 친구놈은 애초에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저의 반응에 순간 놀라더라고요. 지들 주제에 뭐 참교육이라도 시켜보고 길들일 생각이었나 보죠. 나 일단 집에 가야겠어. 짐 좀 정리할 거니까 그 뒤에 얘기해. 그러자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선
더 세게 압박을 하고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저보고 당장 도장을 찍고 가라는 거예요. 어딜 가? 이혼하기 싫어서 객기 부리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어. 그러자 친구놈이 후다닥 서류를 갖고 오고 저는 그 숨막히고 기분이 나쁜 아주 꼴쩍한 침묵 안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찍으려고 손을 한번 허공에 들었을 때 숨이 폭 하고 쉬어나왔고 그대로 세게 짓누르고는 꾹 눌러버렸답니다. 됐어? 나 간다. 그리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생각할수록 분이 차오르고 그 옆에서 이죽거리던 남편놈도 진짜 미친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개업할 때 꽃이랑 디퓨저 선물 들고 나란히 찾아갔던 저를 지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어떤 서류를 던져놓고 둘이 복도로 나가길래 저는 이혼 서류 보자마자 혈압이 올라서 복도로 쫓아나가봤는데 거기서 둘이 낄낄거리며 이혼 소리를 들어봐야 정신 차리고 고분고분해진다며 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편 딴에는 제가 시모랑도 대판 싸우고 친정에서 한 달 내려갔다 왔다는 게 그렇게나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자 남편은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엉성한 자세로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 그 뒤에 있던 변호사 친구놈은 애써 등 돌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있잖아, 우리 엄마 입원해 있던 병원 말이야. 당신이 아까 데리러 왔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 건물 우리 엄마 거다. 몰랐지? 그리고 그 병원장 우리 큰이모 아들이야. 사촌 오빠라고. 당신 우리 결혼식 때 봤을 거 아니야. 기억도 안 나나? 하긴 당신은 지네 가족이나 관심 있지? 우리 가족은 관심도 없잖아. 아무튼 그 건물 엄마 거라니까. 가끔 엄마 들린다는 병원이 거기고 아주 뭘 봐도 흠잡을 거 없는 곳이야.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가 뭐? 돈이 줄줄 샌다고? 여기까지 듣더니 그 변호사 친구놈은 상황 파악이 대강 됐는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남편은 새삼 멍청한 얼굴로 하고 입을 벌리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혼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저에게 남편은 전화를 수십 통을 해댔고 저는 차분히 제 짐을 챙겼어요. 혹시나 그 사이에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친구는 술이라도 마시는 건지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짐 꺼내고 살림 나누고 이런저런 대처 사항을 보낸 저에게 남편은 자기가 이혼할 생각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지 아는 지인들 총 집합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본 다음 너무 비굴하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사 다리 괜찮으시냐며 온갖 졸렬하고 비열한 말들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경우가 없어서 사돈 이제 집에 오셨다는데 챙겨드릴 생각을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신혼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빠서. 아무튼 그 뭐지? 멜론이랑 이것저것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주소 좀 받아서 보내줘라. 응? 뭐 좋아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끊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인 걸로 기억하네요. 어머니, 어줍잖게 이혼 다시 물으려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다 사정 듣고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잘난 딸에게 업히셔서 덕 보시고 저희 집에는 관심 끊으세요. 어머니 아들 안 가져요. 꼴도 보기 싫네요. 이렇게 어머니랑 끝맺고 이혼하고 난 뒤에도 질척거리는 남편에게 몇 번은 시달렸지만 잘 마무리했어요. 엄마랑 지내면서
간간히 이모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머리를 식히고 있어요. 참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엮였다 싶어 아직도 우라가 가슴 안에 있지만 뭐 어떤가요? 이제라도 놓여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